안녕하세요, 카렘 이광환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제가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딱 가서 이렇게 각 잡고 앉아있다가 견눈질로 이렇게 TV를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게 V8 4500cc 초대형 세단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딱 그 에쿠스의 선전이 딱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1세대 에쿠스였고요. 그 뒤로도 지금 약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이 에쿠스는 2세대까지 진화를 했고요. 201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출범을 했죠. 해외 시장에는 G90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EQ900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고 출시를 했죠. 바로 오늘 이 EQ900이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EQ900 이름도 해외 시장과 똑같이 G90로 바꿔 달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제네시스에서는 G90 말고 G90로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G90의 얼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얼굴에서는 가장 먼저 이 크레스트 그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아래쪽이 뾰족한 이 크레스트 그릴은 사실 이 자동차 디자인에서 자칫 이렇게 그 균형이 좀 안 맞아 보이고 불안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아래쪽이 뾰족한 크레스트 그릴은 우리가 2017년도에 나왔던 GV80 그리고 2018년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됐던 에센시아 컨셉트를 통해서 미리 봤던 그런 디자인 요소죠. 이번에 양산차에는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캐스케이딩 그릴하고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너무 닮았다, 두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 캐스케이딩 그릴은 캐스케이딩 그릴대로, 크레스트 그릴은 나름대로 또 각자의 변화를 점점점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각자의 개성이 잘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 변경된 크레스트 그릴 말고도 컨셉트카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디자인 요소가 또 있죠. 바로 이 쿼드 램프인데요. 말 그대로 쿼드 램프, 이렇게 광원이 위에 2개, 아래 2개, 2층으로 4개가 박혀 있죠. 여기 코끝에 박혀 있는 윙 엠블럼이랑 상당히 똑같은 모양으로,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주간주행등은 이 가운데 지나는 선하고 위에 2개가 주간주행등이고요. 하향등을 켜시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향등을 켜시면 아래쪽, 안쪽, 요게 바로 상향등이죠. 자,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요거랑 저기까지, 요게 이제 방향지시등인데, 이 1층과 2층 헤드램프 사이를 지나는 이 광원이 쭉 지나가면서 앞바퀴를 넘어 프론트 팬더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는 우리가 에센시아 컨셉트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 2개가 저기까지 넘어갔었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주간주행등은 아니고요.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만 켜집니다. 이 G90 디자인 요소 중에서 제네시스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G 매트릭스라는 패턴이에요. 이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면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막 깎여 있어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쪽을 보시면 정말 그 격자 무늬가 쫙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죠. 마치 그 조각이 되어 있는 듯한, 면을 깎아놓은 듯한 그런 반짝거림이 잘 살아 있습니다. 또 앞쪽에서 되게 독특한 부분이 여기 안으로 딱 뾰족하게 꺾이잖아요. 흡기구도 여기서 딱 끊겨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뾰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코끝을 보시면 제네시스 고유의 윙 엠블럼이 달려있는데 마치 그 보닛을 가르고 쫙 훑어 내려오는 듯한, 물살을 가르는 듯한,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터치가 사실 G70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앞쪽 선이 훨씬 더 날카로워지면서 훨씬 더 구체화된 게 잘 보이죠. 여기는 면을 딱 꺾어 놓고요. 보닛 면으로 가면서 이 알값이 조금 더 풍부해져서 보닛을 쫙 가르고 내려오는 듯한, 물살을 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잘 전해지네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방향지시등이 쭉 타고 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밤에 어디에서 보건 조금 옆에서 커터비에서 보더라도 아, 쟤는 G90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라이트 시그너처를 잘 살려내고 있죠. 존재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에 들어갔던 방향지시등은 생략이 됐습니다. 팬더 방향지시등을 감싸고 있는 이 벤트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진 않고요. 안쪽이 피아노 블랙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방향지시등이 헤드램프를 뚫고 이렇게 삐져나왔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거의 복붙이에요. 방향지시등 주변으로 에어벤트가 감싸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만큼 옆모습에서는 이 안쪽으로는 큰 변화를 찾기가 힘들죠.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의 기함 K9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크롬 라인 있잖아요. 크롬 몰딩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따로 뚜껑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마치 한 덩어리를 칼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K9 말고도 같은 동급의 수입 고급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절단면과 똑같은 부속으로 이렇게 딱 뚜껑을 끼워 놓은 게 약간 아쉽죠. 아마 G90도 후속 모델이 되면 당연히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주유구를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K9은 이 주유구 안쪽도 그 다이아몬드 패턴을 집어넣어서 상당히 이색적이었었거든요. G90는 그냥 일반적인 주유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헤드램프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이 G90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 G 매트릭스 패턴.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여기에도 좀 숨겨놨으면 훨씬 더 특별한 그런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의 휠 사이즈가 275에 40, 19인치 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휠 디자인 상당히 독특한데요. 되게 복잡하죠. 이런 패턴들도 아까 제가 헤드램프에서 말씀드렸던 G 매트릭스 패턴의 연장선입니다. 이것도 GV80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패턴이고요. 앞으로 이 제네시스가 이런 패턴들 앞으로 많이 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뒷모습도 페이스리프트 치고 많은 변화가 들어갔죠. 특히 리어램프가 정말 다른 어떤 차에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헤드램프만큼이나 밤에 이 G90의 존재감을 정말 잘 보여줄 것 같이 생겼죠. 요즘 나오는 많은 차들을 보면 이 좌우 리어램프를 뭔가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아예 그냥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삼각대라고 부르는 아반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도 그렇고요, 위에다가 아반떼 혹은 소나타라고 레터링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현대자동차 엠블럼을 딱 받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제네시스 레터링만 있을 뿐 그 제네시스의 윙 엠블럼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루크 동코볼케 디자이너에게 여쭤봤더니, 뒤쪽에 윙 엠블럼을 넣지 않은 이유는 윙 엠블럼은 저 앞쪽 보닛이 그 크레스트 그릴 위에 박혀 있잖아요. 뒤로 가서는 이 제네시스 레터링만 넣고 이 윙 엠블럼을 달지 않은 게, 엠블럼 대신에 이 리어램프의 전체적인 형상이 윙 엠블럼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엠블럼을 여기 박아놓지 않더라도 제네시스 글씨로 제네시스의 딱 존재감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리어램프를 통해서 윙 엠블럼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터치는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신모델에도 반복적으로 앞으로 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플러의 형상도 윙 엠블럼을 닮았죠. 아마 G80 신모델도 똑같은 모양의 머플러를 달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이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후진등인데 그냥 일반적인 후진등이 아니고요. 후진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후진 가이드 램프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선으로 쭉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점선 3개가 켜진대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아무튼 이 후진등 하나에도 뭔가 기능을 넣었다는 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전체적인 대시보드 구성은 기존 EQ900과 차이가 없습니다. 디자인 똑같고요. 하지만 소재면에서 조금 개선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 대시보드 상단을 가죽으로 감쌌어요. 뭐 가죽으로 감싼 것 자체가 특이하진 않죠. 가죽으로 감싼 와중에 위쪽 가죽과 아래쪽 가죽을 바늘땀에 이렇게 합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파이핑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것도 기존에는 없었던 터치이고요. 이 파이핑 처리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가죽이랑 조금 색깔이 다른 처리를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무드 트림도 요즘 신차들에서 많이 자랑하는 공법이에요. 오픈 포어 방식. 이 나무의 결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인데, 이 버튼들도 전부 금속이죠. 이 고광택 플라스틱이 감싸고 있는데, 사실 이런 터치는 벤츠에서 선구적으로 먼저 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벤츠 이후로 나오는 많은 브랜드들이 버튼들을 전부 금속으로 만드는 걸 선호하고 있죠. 기계적이고 첨단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상당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12.3인치 엄청나게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죠. 이게 제네시스에서 밝히길 카퍼 GUI. 네. 그래서 제네시스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메뉴 자체는 아마 현대자동차랑 비슷할 텐데, 이 제네시스만을 위한 색깔 조합을 통해서 특별함을 내세우는 거죠. 고급차들이 보통 이 암레스트, 수납함도 양쪽으로 열리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12V 단자가 안쪽에 2개나 있네요. USB 단자는 몇 개인가요? 지금 여기 1개 있고, 그리고 USB는 앞쪽에도 하나, 뒤쪽에도 하나, 각각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거잭은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총 4개가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자랑한 게 그 전방 추돌 경고장치 있잖아요. 보통 인식의 폭이 그동안은 전방 차량하고 사람 그 정도 2가지를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말을 했고요. 근데 또 자전거까지 인식을 한다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인식을 하고요. 자전거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뿐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도 인식을 하고 또 대형 동물도 인식을 하거든요. 조금 더 그 인식의 폭을 빨리 좀 넓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기아자동차 K9에서도 적용이 됐던 터널 연동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터널이 가까워지면 내기순환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던 창문은 닫아주는 그런 기능도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장치 있잖아요. 차선 유지 장치. 그것도 원래는 고속도로에서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도까지도 활용 가능하게끔 적용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뒷자리를 와봤는데요. 고급 차량답게 앞쪽에 모니터도 다 있고요. 터치는 안 되네. 요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전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카퍼 GUI가 적용이 되어 있군요. 운전석은 제일 앞, 그 다음에 뒷자리는 가장 뒤. 이 상태에서 주먹이 하나, 둘, 셋, 4개 들어갑니다. 4개. 하나, 둘, 셋, 4개. 보통 3개 들어가면 와 여유 있네 뭐 그 정도인데 얘는 4개가 들어가서 광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가장 뒤로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아마 무릎이면 주먹 하나는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으시더라도 등받이에 무릎이 닿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뒷자리에 동승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그러면 뒤에 앉아서 달리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G90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남산 일대를 한 20분, 30분가량 돌아볼 텐데 저는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게 소재네요, 소재. 천장도 이게 알칸타라 10죠? 비슷한 소재를 적용을 했고 이게 그냥 까만색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상품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외장 컬러가 9가지고 네. 실내 컬러는 7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 외장에 따라서 실내 컬러를 고를 수 있는 폭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화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9가지, 7가지를 마음대로 조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그 옵션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전 EQ900에서는 경우의 수가 2700가지였다면은 이번에는 1만 가지로 늘어났다고. 이 외장 컬러 중에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저도 아까 보면서 되게 되게 독특했어요.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가죽이고요. 전부 가죽이죠? 네. 가죽, 나무. 여기 이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다 가죽 아니면 금속. 여기는 렉시콘 스피커 그릴이 있는데 이것도 금속을 깎아서 만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뒷자리도 2가지로 적용이 되고 이런 데도 화장거울이 있는데 불빛이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스르륵 들어오죠. 이런 것도 이제 G90급이라면 당연히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내등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불이 들어옵니다. LED가 5개가 적용이 돼 있어서 요거 보면 벤틀리 같아요. 느낌이. 벤츠도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딱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아무래도 그 이상엽 씨나 이런 분들이 디자인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벤틀리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 USB 같은 경우는 여기에 USB 포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거잭도 하나 있고 근데 시거잭은 이 자리에도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USB가 아닌 게 조금 의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12V 전원 단자보다 USB를 더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USB 대신 12V를 넣었다는 게 약간 의외네요. 네. 그 승차감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지금 달리고 있었어요? 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약간 네. 오반스러웠죠? 그 시트를 여기 측면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것을 조절을 해서 원상태로 돌릴 필요가 없고 레스트 같은 경우도 앞좌석을 이렇게 접어주는 게 바로 이 레스트 버튼 한 번으로 됩니다. 등받이랑 엉덩이도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회장님 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연출했을 경우에 차마다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저 등받이가 가장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운전석에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저걸 완전히 앞으로 젖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차들이 있고 네. 아니면 저 사이드미러 시야 뒤로 네. 그만큼만 젖혀지게 해주는 차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젖혀주죠 얘는. 제네시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헤드레스트입니다. 집에다가 떼놓고 갖다 놓고 싶은. 엄마 무릎 벤 것 같아요. 여자친구 아니고요? 현혹 터졌어. 아무튼 그만큼 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네. 요거 상당히 깔끔하게 이런 것도 잘 이제 처리된 고급차의 것 같아요. 상징이에요. 네. 나름. 고급차가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까지 다 가죽으로 마무리해가지고 맞아요.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맵 포켓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다 그 카페트 같은 재질로 감싸놨네요. 지금 쿠션도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인데 말랑말랑 쿠션도 이 들어가 안쪽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차 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무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이 덮개가 카페트가 이렇게 딱 꼭 맞게 되지 않았었는데 딱 붙어있네요 진짜 저게. 네,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 재질이 딱 붙어 있는 꼭 목욕탕의 그 미끄럼 방지 돌기처럼 게다가 디자인도 넣었어요. 이쁘게. 요런 데까지 디테일을 신경 쓴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일렬 엉덩이 받침 아래에서 나오는 송풍구 있잖아요. 네네. 저런 데도 마감을 꼼꼼하게 해놨잖아요. 네. 저런 데서도 이제 차급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 아래 등받이에 들어가 있는 이 스티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밖에서 우리가 보았던 네. G 매트릭스의 연장선입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이 우리가 그냥 예전에 벤틀리나 이런 네. 되게 고급차에서 봤던 다이아몬드 패턴이 아니고 네. 여기는 다이아몬드스럽지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변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G 매트릭스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요 밑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보시면 네. 가죽, 파이핑, 그다음에 바늘땀, 나무, 금속, 그다음에 가죽, 피아노 블랙, 네. 플라스틱까지 요 면적만 딱 떼어놓고 봐도 지금 소재가 몇 개입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재질을 눈으로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몸값 비싼 차들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느낀 게 있어요. 지금 통풍 시트를 제가 네. 가장 세게 3단으로 틀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팬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러네요. 예. 원래 통풍 시트 엄청 시끄러운 차들 많아요. 왱 소리 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음악 끄고 통풍만 켜놓고 있을 때 무슨 소리 한참 찾다가 이거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시승차를 타다 보면. 네. 근데 얘는 지금 제가 3단으로 틀어놨다는 걸 이제야 알 정도로 네네네. 팬 소리가 지금 엉덩이를 들어도 크게 안 납니다. 네. 그죠? 어떤 차가 그랬는데 앞에 옛날에 있는, 아우디 네. Q7 엄청 컸어요 팬 소리. 옛날에 어떤 차가 그랬는데 앞에 있는 공기 빨아당겨서 뒤로 보내가지고 통풍 그거 튼다고. 그래서 앞에서 방울 끼면 네, 뒤에서 다 냄새 난다고. 근데 방금 이렇게 기사님께서 가속을 하셨는데 네. 가속 느낌조차도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럽네요. 놓으면 소음도 거의 없고 뭐 이 정도면 뭐. 방금 이런데 도로 요철을 넘는 거 보니까 네. 기함 답네요. 내가 요철을 넘었나 싶은데요. 넘은 줄은 알겠는데 네. 그 요철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제가 느껴도 예. 잊어버렸네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주변 환경하고 네. 이 차 실내하고 되게 단절돼 있는 느낌이 많이 나죠. G80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승차감이. 예. 이 승차감이라는 건 단순히 네. 부드럽고 단단하고의 차이뿐만 아니고 소음이나 뭐 네. 심지어 향기까지 네. 이런 촉감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승차감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 G70과 G80이 좀 가깝고요. G90은 좀 한 단계, 두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차들이 몸값이 비싸잖아요. 네. 뭐 장비만 우리 브로셔상에서 장비만 쭉 놓고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브로셔에서 알 수 없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차들은 그거 다 돈입니다. 그래서 차값이 그렇게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차값에는 상징성도 들어가죠. 네. 기함으로서 갖춰야 되는 몸값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받죠. 그리고 또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네. 에어 서스펜션까지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 느낌에 많이 가까운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웬만큼 노면이 좋지 않다면 회장님이 불쾌하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3.8, 그다음에 3.3 터보, 5.0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이 마련되어 있고요. 3.3 터보와 3.8은 사륜구동도 고르실 수가 있고 5.0은 사륜구동이 기본이네요. H트랙. 가격표를 한번 볼 텐데요. 가격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3.8의 럭셔리와 3.3 터보의 럭셔리가 서로
편의 사양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객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각 엔진의 똑같은 트림은 이 편의 사양도 동일하게 맞췄다고 설명을 하시더군요. 이 3008이 지금 7,706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비싼 게 1억 995만 원이네요. 3.3 터보는 8,099만 원부터 시작해서 프레스티지가 1억 1,388만 원까지, 그리고 5.0은 상당히 상징적인 모델이죠. 단일 트림으로 1억 1,878만 원입니다. 네, 제네시스는 오늘 이 G90를 제네시스의 기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함으로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상당히 많은 디자인 변화가 있었는데 제네시스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또 이 기함으로서 갖춰야 될 권위, 이런 거를 아주 잘 표현해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이 6,713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대형 세단 치고는 엄청나게 잘 나온 숫자인데 이런 인기를 앞으로 쭉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행 느낌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광환이었습니다.